여기는 상당히 수준 있는 약국, 상수약국입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상당히 수상한 약국의 독서를 맡고 있는 독한 약사, 독사입니다. 다른 약사분들도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지한 약사 진사입니다. 치사한 약사 치약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음악을 틀으면 시작하니까. 네. 드디어 상수약국의 BGM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게 될, 예고해드린 대로 하게 될, 이제 그 자유분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네. 네. 중에 이제 체리 핑크 앤 애플 블러썸 화이트라는. 아우, 어렵네요. 네. 긴 제목에 체리 핑크로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장밋빛 벚나무와 하얀 사과나무꽃이라는 제목의. 굳이 또 해석을 또,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영어로 나오면은, 이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게 원곡인데, 한국에는 이제 체리 핑크 맘보라는 곡으로 소개되어 있는 체리 핑크 맘보. 곡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공지해드렸던 대로 자유부인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사실 저 19금 영화라서 되게 기대했거든요. 살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19금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더라고요. 네, 뭐 그렇다 할 장면이 없었어요. 너무 옛날 영화라서 그런가 봐요. 카메라가 이제 살짝 비켰을 때 그때 잠깐 상상을 해라는 거죠. 뭐 조명 스탠드 비춰주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전통적인 그 우리나라의 영화 기법이죠. 카메라가 넘어가고 이제 꽃이 피고 파도가 치고 폭포가 거꾸로 오르고. 이 영화가 자유부인 영화가 보니까 56년에 만들어졌던데, 제가 본 한국 영화 중에는 가장 오래된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영화는 진지한 약사님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제목은 예전부터 들어보고, 그리고 줄거리를 대충 이제 뭐 대학 교수 부인이 춤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영화라고 들어서 되게 어떤 건지 궁금했는데, 사실 저희 약사 3명이 만난 게 춤을 통해서 어떻게 춤을 매개로 좀 만난 측면이 있잖아요. 가정을 버리고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죠, 저희가. 가정이 없진 않죠. 버릴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저희 청취자 중에서도 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영상 자료원에서 한국 고전 영화들을 유튜브에 올려서 공개를 했다는 얘기 듣고서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는 영화들 중에서 한국 고전 영화 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자유부인이 있길래 예전부터 궁금했던 내용이라서 이걸 한번 선택해봤어요. 네, 한국 영상자료원에서 이제 오래된 한국 영화들을 유튜브에 올려놔서 무료로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더니 500원씩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유튜브를 이용하시고 그런 영화도 있고 그냥 공짜인 영화도 있고. 자유부인은 500원 결제하라 그래서 그랬었어요? 유튜브로 봤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도 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았던 게 자막이 한국어하고 영어 둘 다 있던데 사실 조금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음질이 아무래도 음질이라든가 발음이라든가. 근데 자막이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한국어, 영어 둘 다. 네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은 상수약국에서는 자유부인을 이제 녹음을 할 텐데요. 어쨌든 이제 이 영화 보신 소감들이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예전에 그 로마의 휴일 느낌도 나고 이제 흑백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 지직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맛깔스럽기도 하고 정겹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굉장히 좀 신선하고 즐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내용 자체는 또 이제 나중에 우리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걸쳐서 할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영화가 제가 봐도 상당히 이제 심플하고 세련되게 만들었어요. 쓸데없는 것들이 오히려 보면 그때는 안 들어가 있고, 기교라던가 영화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장면들만 이제 카메라 기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버릴 게 없는 소 같은 영화. 저는 되게, 영화 보면서 연극 무대 같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약간 할리우드 무성 영화 있잖아요. 배우들이 약간 과장되게 연기하면서 음악을 통해서 배우들의 감정 표현한다던가, 약간 그렇게 느낀 장면도
예, 몇 군데 있었고, 예. 그리고 또 배우들 연기도 지금 사람들이 연기하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네. 아주 그 북한의 꽃봉오리 합창단이 생각나는 간드러진 대사들도 많았고. 아니, 극 중에 네. 실제로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오마당 같은 경우에는 네네. 제가 뭐 찾아보니까 또 찾아오셨어요? 공부 진짜 인터넷 열심히 서치 하죠. 전문. 예. 네. 제 친구 네이버. 네이버 취직하고 싶으신 거. 아, 예. 치양님께 연락 주세요. 네이버. 네.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배우가 아니시고 아. 다방 마담을 그냥 캐스팅했답니다. 아, 정말요? 예. 오, 새로운 흥미로운 사실이네요. 네. 예. 당시에 근데 한국에 전문 배우란 직업이 있었을까 그것도 예, 궁금하네요. 있었다고는 하네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배우 분들이고, 예. 근데 사실 배우가 그때만 해도 지금은 되게 사람들이 특히 요즘 들어서는 어린아이들도 그 연예인 소위 딴따라를 되게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당시만 해도 되게 배우나 춤을 추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그 소위 거의 뭐 예. 백정처럼 천시받는 그런 예, 직업이었죠. 하층으로 네. 보지 않았나. 그렇죠. 네. 예전에 뭐 진짜. 그냥 뭐 머리 잘라버리겠다, 뭐 부모님들이 배우하겠다, 딴따라하겠다 이러면은 네. 그랬죠. 예전에 이런 배우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악단들 있잖아요. 그 동네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랑악단들. 예, 그런데 소속된 배우들이 쇼하는 형태로 하시다가 뭐 영화도 출연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빛과 그림자라고 안재욱 씨가 출연한 네네. 잠깐 예, 봤었어요. 있죠. 네. 그 부분에서 그런 악단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당시의 반응이 여기에 굉장히 그런 뭔가 이런 19금에 해당할 만한 장면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반응은 굉장히 금기시되는 장면들을 많이는 문제작으로 여겼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실 56년도에 나온 동아일보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이 영화가 네. 아마 1956년 6월 달에 개봉을 했나봐요. 근데 이 기사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게 그 개봉을 하루 앞둔 6월 8일 정오까지도 상영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자유부인의 키스와 포옹 장면이 몇 군데 들어있다고 해서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사를 조금 더 읽어드리면요. 이게 한국 사회의 도덕 기준과는 매우 너무나 어긋나는 점이 있다 하여 그 장면을 커트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게 상영 허가를 낼지 커트를 할지 찬반이 굉장히 갈렸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9금으로 내기에는 한국 도적 기준에 맞추어서 너무나도 성적인 장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럴까요? 탈락. 당시에도 자격입니다. 19금 자격입니다. 근데 그 당시 기사를 좀 더 찾아보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동아일보가 이 찬반에 대해서 커트를 할지 말지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 대한 기사를 몇 개 썼는데 커트를 해야 된다라는 쪽은 가정 부인과 국회의원들이었다 그러고요. 커트를 하지 말고 내야 한다. 한국 사회 생활에도 뭐 키스와 포옹은 자연스럽다. 또 외국 영화도 키스와 포옹 그대로 있는데 유독 한국 영화만 잘라버리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네. 또 뭐 예술의 자유를 위해서 이걸 자르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뭐 지식인들, 대학 교수, 법관,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법관 분들이 또 그렇게 했던 게 좀 의외네요. 네,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은 그렇습니다. 요즘 네. 법관 분들이랑 좀 다르네요. 네. 진보적이셨나봐요, 그때는. 예전에는 좀 보면은 좀 계셨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분들은 다 멸종하셔가지고. 어딘가 계실 겁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이게 가정 부인들이 커트를 해야 된다고 또 러브씬이 매우 추잡하다 이런 표현이 추잡하다. 기사에 나오면서 전 가정 부인들이 커트를 해야 된다고 커트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여기도 여성이 주인공이 여성계. 주인공이 가정 아니, 그 부인인데 밖에서 그 노는 거 이제 다 까발려지니까. 그런 거죠. 이거 몰래 우리끼리 비밀로 하고 놀고 있는데, 이게 다 까발려지니까. 대중적으로 다 까발려지니까. 그럼 이 영화 근데 우리가 줄거리를 좀 얘기를 해드릴까요? 저 네. 아직 안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치산 약사님. 예, 제가. 되게 당황하시네요? 예. 그런 거 준비 많이 오셨는데 줄거리 시키니까 오늘 제가 사회라서 사회자 권한으로 치양님께 줄거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자유부인은 이제 전후에, 전쟁 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학 교수인 이제 장 교수 집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네. 장 교수의 이제 부인인 이제 오선영 씨가 있는데,
둘이 이제 부부고, 이제, 초딩 아들이 하나 있는. 네. 초딩, 네. 초딩 아들. 아주 어린 아이죠. 네.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죠. 그렇죠. 네. 예. 소학교, 국민학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아들이 있는 집에서 있는데, 이제, 오선영 씨가 이제 어느 날, 자기 이제 그, 처가 쪽을 통해가지고, 어느 양품점을 개업하는, 거기에 이제, 일자리가 하나 생겼으니까, 자기도 좀 밖에 나가가지고 일도 하고, 뭐 이제 돈 좀 벌어가지고 가게 생활을 보태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장 교수가 싫어했는데, 그냥 보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양품점에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 일종의 매니저로 취직을 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고 사람을 상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예. 혹시 그 대학 교수 집에 옆집에 붙어 사는 신춘우라는 남학생 한테 춤을 배우게 됐죠. 춤을 예. 춤을 알게 돼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춤이 필요하다 보니까 옆집 그 총각이 춤을 춘다는 걸 알고 가서 이제 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옆집 총각은 흔히 말하는 이제 좀 제비과에 가까운 그런 이제 종족이었 걸로 생각이 들고요. 처음 등장할 때 그 셔츠가 굉장히 삐까번쩍 흑백 영화인데도 네. 칼라였으면 굉장히 삐까번쩍한 셔츠를 입었을 거라는 화려한 무늬에 입고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부인은 이제 바깥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타락을 하게 되고 일종의 굉장히 아니 여기서 이제 영화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영화에서. 부분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타락한 이제 네. 부인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돈을 벌다가 남자를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 교수도 또 사실 또 이제 자기 제자를 통해 갖고 자기 제자랑 어느 정도 또 약간 좀 불륜과 비슷한 관계에 연결되죠. 네. 이 당시에 뭐 어떤 시대상 때문에 그걸 전면적으로는 드러내지 못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으면 요즘 시대였으면 거의 불륜에 가까운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라면 아마 네. 많이 먹었을 거예요. 영화에서 뭐 묘사는 직접 예. 안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파탄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 물론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사회상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은 기본 골자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네. 오마담 오선영 씨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제 가정의 파괴, 뭐 그다음에 이제 남자 여자 그 위치에 대한 이제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이제 의문들을 던지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거리가. 근데 그 치암님이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영화가 그 끝에 가면은 오마담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교수가 가정을 그 오마담은 다시 받아주고 그렇게 끝나는데 또 끝에 한 10분 전까지는 사실 가정이 파탄나는 것보다 오마담이 이 춤추는 거 얼마나 즐거워하고 그 부분을 더 많이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가정보다는 오마담이 사회에서 남자하고 경제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파탄 자체는 사실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지 않나요? 한 장면 정도? 파탄 나는지 안 나는지는 점점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영화에서 보면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첫 영화 장면을 보면 그 오선영이 교수의 아내잖아요. 그래서 네. 교수한테 이제 자기가 가게 생활을 보탬도 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드니까 내가 나가서 돈을 좀 벌어오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좀 재밌었어요. 그렇게 보탬이 되게 한다고 해놓고 결국에 이제 아들을 거의 뭐 팽겨치듯이 고아처럼 키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거쳐지는데 어쨌든 이제 동기 자체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가 감독이 그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위치, 지점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싶어 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그 여성이 일하는 것 근데 아직도 이런 지점에 대한 논란은 지금 이 시대까지도 있잖아요. 약간 차원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신지연 약사님?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59년도, 60년대 이때 태어나시고 아버지가 56년도에 태어나시면서 딱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저희 엄마만 해도 그 결혼하시기 전에 이제 비서라는 직업을 갖고 계시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셨는데 저희 엄마가 그때만 해도 결혼을 하면 여자들은 전부 이제 그만두고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만뒀는데 사실 이제
자기는 정말 본인의 일이 되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그런데 사실 영화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 세대보다 10년, 20년 전에 태어나신 그렇죠, 훨씬. 세대잖아요. 전쟁 전에.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등장하는 이 오마담의 친구 한 명이 오마담에게 그런 얘기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가 경제 생활을 해야지 남편에게서 뭐 독립할 수 있다라던가. 그러니까 오마담이 되게 그 대사를 보고 굉장히 놀라잖아요. 네. 근데 참 그런 캐릭터를 넣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감독이 되게 상당히 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었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한영모 감독님은 남자분이신데 어떻게 그런 걸 또 잘 알고 계셨나 보네요. 네, 그런 캐릭터 자체가 예, 근데 인상적이었어요. 항상 여성에게는 그게 이슈죠. 육아와 사회생활 자아실현 그 사이에 어느 그 위치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예나 지금이나 있는 것 같아요. 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부모님은 이제 그 진사님보다 약간 한 단계 위 세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치장님 200살 아니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러니까 처음에 일을 하시다가 뭐 결혼하시니까 그냥 전업으로 결혼을 하셨다가 뭐 이제 가정 생활에 보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부업 같은 거를 하셨던 네.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고 그때부터는 아예 가정에서만 일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이건 뭐 사회 자체가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 둘 중에 한 명만 벌어가지고 뭐 육아라던가 가사를 해결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어도 결국에는 둘 다 벌어야 되고 그러면서 근데 그런 육아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거의 교수가 이제 너 갈 길을 가라고 화나서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내려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네. 되게 그 오마담이 굉장히 절망하면서 바닥에 쓰러져서 우는데 그때 들은 생각, 당신은 아마 여자가 저렇게 남편에게서 쫓겨나면 아마 먹고 살 길이 굉장히 막막했을 그랬을 것 거예요. 같아요. 네. 그런 위기. 그래서 가정을 버린 여자의 결과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네. 결과, 이혼이라는 결과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그걸 봤어요. 이게 그 교수는 그냥 교수예요. 돈이 없는 집안인 것 같고 이 오마당 집안이 돈이 좀 있는 집안인 것 같아요. 어디서 그렇게 보셨어요? 처음에 이제 그 양풍정에 취직을 하기 전에 이제 그 한사장을 미팅을 하잖아요. 이제 네. 인터뷰를 보죠. 네. 근데 그 옆에 동석하고 있던 그 아주머니가 자기 뭐라고 해야 되죠? 자기 오빠의 남편, 그 부인? 오빠의 부인? 우리 둘 다 갑자기. 갑자기. 아, 오빠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쪽, 자기 집안 쪽 사람인 거죠. 채원이 아니에요. 세원이. 예, 그런 그런 식이죠. 근데 그 집이 양품점 한 그 사람하고 거래를 맺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집인 거죠. 거기서 집도 좋더라고요. 보니까 네. 거기 안에 인터뷰 보는 거기가 자기 자기 처가 쪽 그 관계된 집 안에 방인데 거기가 처음에는 어디 회사 사무실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정말 이 영화에 나온 사람들이 차도 몰고 다니고 그 시절에 상류층 굉장히 잘 사는 택시 사람들 아니었나요? 같아요. 택시 택시는 아니고 개인 운전수가 네. 있는 택시도 등장하기도 하는데 개인 운전수가 있는 양장점 그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이 좀 샜는데 버림을 받았어도 집에 돈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았을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교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명예를 가지고 이쪽 집안과 결혼하고 이 집안은 돈은 있는데 명예가 없기 때문에 이쪽 집안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뭐 일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살짝 그 장 교수가 뭔가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부분이 기죽어 있는 남편인 걸 약간 좀 느껴져요. 돈 별로 못 벌어왔기 때문에. 정말 장 교수는 약간 교수 부인이 뭐 양장점에서 어떻게 일을 하냐 약간 그런 명예를 좀 중시하는 사람인 것 같이 그래도 나오죠. 좀 진보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허락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그런 집안의 권력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을 네.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네. 나오는 이제 직업이 이제 국문과 교수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뭔가 오후 4시에 강의가 끝났다면서 이제 놀러 나시고, 공부도 별로 안 한 것 같고, 벌이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가정을 유지할 정도면은, 그 집안에 서가 쪽에 원조가 많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론을 못 내고, 그 처가 쪽 사람을 소개를 통해가지고, 이 일자리가 나왔다 하니까, 마지못해서, 네. 그러니까, 네. 장 교수의 직업도 이제 국문과에서 이제 글을 배우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 장 교수에게 이제 그 교육을, 한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이름이 뭐였죠? 박은미 씨가 네. 이제 은민이요? 은민이, 나 지금 은민이로 나오는데, 박은미 씨가 이제 타이프라이터인데, 거기 타이프라이터에 취직한 여성분들이 한글을 모른대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되게 그 맥락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가르치고, 글을 이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글을 타이프로 칠 줄은 아는데 쓸 줄이나 읽을 줄은 모른다. 이 차이, 이 간극이 되게 재밌었고. 문법적이나 그 맞춤법이 좀 틀린 네, 부분이 아마 있다.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모른다는 게 재밌었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상류층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글과 돈, 그것과의 관계에서 진보와 보수, 이런 관계가 이 영화 속에서 잘 섞여서 드러난다는 게 재밌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여성의 위치를 또 이야기한다는 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업적인 설정이나 이런 배경 자체도 한영모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을 하고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원작에 그만큼 더 잘 들어있어서 원래 이게 희열이 원작. 예, 네.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게 그 정비석 원작의 소설 자유부인이나 네. 서울신문에 1954년 1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215회가 연재됐고 이제 그 다음에 단행본으로 나왔을 때 한 14만 부가 판매되었다고 하네요. 네. 당시에 아주 이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제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마 거기서 그 여성들이 글을 못 읽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전쟁을 막 끝났던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으로 이제 학교에 가고 이런 게 많이 힘들었을 것 또 그 같아요. 당시에는 여성은 또 학교에 잘 안 보내줬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남자들이 저도 더. 제 할머니 보거나 할머니 세대를 보면은 초등학교, 국민학교까지만 나오신 네, 분들도 네. 많고 하니까 아마 근데 여기서는 그 우리가 여성과 이제 경제 활동이 당시에 나오는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 여성에게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근데 뭐 이게 꼭 독립이나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흥미로운 지점이 이제 밖에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춤이라는 거를 이 오마담이 알게 되잖아요. 그 춤과 쾌락과 엔조이라는 것. 엔조이. 그래서 네. 그 오마담의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너는 어떻게 춤도 출 줄 모르는 깜깜소식이 아니냐. 넌 춤도 출 줄 모른다는 게 바깥 세상이 돌아가는 걸 모른다는 거를 비유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그 짧은 인생을 엔조이하냐가 중요하다. 또 엔조이 하려면은 돈을 모아야 한다. 그렇죠. 여성이 돈을 모으는 이유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풍류와 흥을 즐기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 그런 캐릭터가 있었는데, 예, 굉장히 그 페미니스트적인 캐릭터가 아니었나. 굉장히 진보적인 예. 친구였죠.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이제 주장하고 하는 대사들 중에 되게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그 친구가 이제 백사장이라는 사람하고 춤을 추고 또 약간 내연의 관계에 있으면서 또 이제 돈을 거래를 했다가 이제 사기를 당하는데, 거기서 이제 춤을 추면서 백사장이 이제 작업을 걸죠. 우리 소풍이나 갈까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소풍보단 피크닉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천장을 가자고 아주 확실하고 똑바르게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사가 담담한 여자네요. 대사가 네. 굉장히 과감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온천장 가자는 말이 요즘으로 따지면 라면 먹자는 거죠. 섬에 가자는 거죠. 섬으로 여행을 가자는 거죠. 섬으로. 배 끊길 시간에 맞춰서 가자. 네. 네. 그래서 그 대사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이 여자가 진보적인 여자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백사장이 사기 혐의로 이제 경찰에 잡혀가고 자기 돈을 떼이게 되고 또 이제 사회적인 그런 지탄을 받게 되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가고 굉장히 이제 숨어 지내고 싶어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게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당당하던 여성이 갑자기 그 자신의 모습, 자신이 행했던 것들이 사회의 표면으로 드러났을 때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전통적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옛날이나 들었었거든요. 지금이나 주위 사람들 눈이 무서운 거는 변하지 않았나 봐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요즘이 더 무서워진 것 같아요. 요즘이 더.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뭐 알아봤자 그냥 옆 동네로 이사 가면 잘 모르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옆 동네로 다 가도 우리 제 친구 네이버가 다 알려주니까. 신상 털리고. 근데 사실 이 영화가 정말 그 56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아니면 소설이 그런 네.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것 중 하나가 이 등장인물이 대학 교수라는 명예로운 지식인의 그 아내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그 자살한 친구도 아마 그 경찰이 그 친구에게 조사하면서 집안 사회적 이야기. 지위가 있는 분이시라서 뭐 사적인 건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위치에 있는 여성이 쾌락을 추구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이것을 그 센세이셔널한 영화. 저는 이게 이제 전면으로 드러났다고 봐요.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그 마당새와 만인간의 사랑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많아요? 마님 있잖아요. 마님. 네. 그렇군요. 그게 마님은 혼자 이제 안방에서 문 열어놓고 킁킁거리고 있고 이제 돌쇠 하나 키워야겠네요. 돌쇠는 이제 우통 까고 이제 장작 열심히 패고 있죠. 그러면서 돌쇠한테 방에 들어와가지고 시원한 거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라면 먹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는 이제 그 가문과 가문끼리 성약 결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류층이 더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라면 한 몇 그릇 정도는 먹고 애는 놓지만은 사랑이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그 비밀리에 서로 간에 어떤 이제 그 연애하는 것들에 대해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묵인해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도 보면은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최윤주 같은 경우에도 남편은 낮에는 일로 공사 다 마시고 밤에는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서로 가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합의된 부분이 어느 정도가 아닌가. 마찬가지로 오마당과 그 장조수의 관계에서도 장조수가 이제 그 타이피스트 이제 박은미랑 이제 바깥에서 만나는 걸 알고 있고 네. 또 장조수도 마찬가지로 오마담이 밖에서 어느 정도 만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사이에서 그렇죠. 들키냐 안 예, 들키냐의 차이.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아예 그거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좀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뭐 재산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랑과 뭐 이런 정신적인 것 플러스가 이제 합쳐져야 된다고 이제 개념이 좀 바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엄격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 사람 나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200년 전이 훨씬 좋으셨다고 말씀하시는 지향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뭐 밖에 나가 있다가 한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들어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밥 차려주고 그랬어요. 아, 여성들이 그럼요. 오면 뭐 처음 보던 애가 꼬마애가 있고 그 애라고 당신 애라고 네가 내 애냐? 가면 애들한테 이야기하죠. 뭐 I'm your father. No. 악성 댓글 달리겠네요, 지향님. 지금은 2013년입니다. 네. 예전이 좋았어요. 근데 정말 네. 이게 56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도 90년대 이후에 그 남녀 간의 연애 관계를 그리는 영화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여기 나온 여성분들이 훨씬 더 되게 자기 진보적이고, 욕구를, 네. 자기 욕구를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여자들이 그 당당하게 담배 피는 장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와요. 네, 양복전 그 사모님.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게 그런 거죠. 이게 예전에 그 있었던 것들이 지금 금지된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여자들이 담배를 되게 많이 폈대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이제 너무 많이 핀다고 이제 그 왕이 칙령으로 그런 거 좀 그만해라고 하기도 했었고. 근데 원래 담배 문화가 카페 문화랑 이제 같이 들어온 건데 프랑스에서 커피와 담배를 함께 하면서 정치 사회적인 문화를 이제 논하는 남자들의 문화긴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귀족이 할 수 있고 배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상류층의 문화였기 때문에 예전에 담배는 지금처럼 막 건강에 안 좋다, 막 뭐 약간 지금은 약간 피우면 야만인 취급을 받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지식인층이 누릴 수 있는 커피나 차와 비슷한 기호식품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하고 예전에는 이제 그 배 복통이 있으면은 담배를 피워서 그 연기로 죽인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할머니들이 예전에는 한 30년 전만 해도 애기들이 아프면은 막 담배 연기 뭐 세게 해가지고 예. 근데 이 영화에서 사실 여성들이 이렇게 그 담배 피는 장면이나 그 여성들이 그 여가를 누리는 장면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사실 이 음악을 좀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여기에 그 덱서리 씨가 부른 토요일의 아베크라는 동창회 여성 동창회가 모였을 때 근데 그 장면에서 정말 기생을 연상시키는 그런 여성이 이제 화면의 중간에 나오면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화면 중간에 나오고 카메라가 뒤로 쫙 빠지면서 보여주는데 그 앞에 있는 관객들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근데 그 보통 그런 장면들은 그런 그 여자분 가수는 남자들 앞에서 남자들의 그 향기를 위해서 노래를 많이 부르고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서는 되게 그런 장면들이 여자들이 가수를 앞에 두고서 자기 동창회 하는 모습 담배 피면서 남성들과 똑같은 위치에 오르고 근데 여기서 백설이 씨 분이랑 그분이 같은 동창으로 나오잖아요. 그렇네. 제가 그 부분은 예, 같은 동창이고 저는 그 같은 동창끼리서 자기들끼리 자기 재주를 뽐내는 정도의 그런 게 아닐까. 근데 그 사실 장면 자체는 일본에서 전형적인 일본의 그 접대 받는 남성들의 그런 사람들을 연상시킨. 혹시 이거 음악 한번 지금 좀 들어보시겠어요? 예, 잠깐 찾으실 동안 찾으셨나요? 네, 여기 찾았습니다. 점점 날로 발전해가는 상수약국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돌아오는 토요일은 그대와 함께 단둘이서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라나 그리운 일 다시 만날 맥주가 쫙 깔려있네요. 가슴이 설레이는 한복 입은 사람도 나를 토요일 있고 양장한 사람도 있고 토요일 젊은 날의 토요일 저는 또 이러면서 하는 대화가 재밌었던 게 맞은편에 앉은 동창의 다이아가 3캐럿이라고. 네네. 그걸 보면서 이제 서로 그 여자들끼리 그 어떻게 보면 허영심? 예.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게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물론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쟁취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여성이 남성과 비슷해지고 혹은 남들보다 그런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허영심도 분명히 일부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이 사주는 것보다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산다는 측면에서는 뭐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허영심이나 사회적인 위치에 서고 싶다라는 그런 여자의 욕망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그게 남성의 이제 전유물이었는데 여성도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보면은 이제 백설이 씨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 노래 부른 분이 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분이 우리나라의 원로 가수시고요. 그 전용록 씨의 어머니시고 티아라 보람의 할머니이신 아주 유명하신 네. 분인데 이 영화가 그 당시에 대단한 게 그런 백설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최고의 탑 가수를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이효리급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특별 출연시켰다는 것 자체가 네. 대단한 뭐 스케일의 영화였고 또 저희가 처음에 이제 들려드린 이제 체리 핑크 만보 같은 경우에도 이 노래가 이제 발매된 게 1955년에 이제 외국에서 발매됐던 이제 노래예요.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제작을 하는데 네. 이 영화를 그대로 이제 쓴다는 것 자체가 그 감독분이 한영모 감독님이 연출하면서 감각 자체가 아주 빠르고 세련되고 미국에서 발표된 그 음악을 곳곳이 듣고 계셨던 미국인지 유럽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발표된 음악을 듣고 계셨던 1년 사이에 지금처럼 그 유튜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여기서 아까 독사님이 여성의 욕망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영화가 정말 그 여성의 경제 생활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장면도 그렇고
굉장히 생소한 소재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독자들에게. 왜냐면 훨씬 전쟁 그랬을 것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때 저희 부모님 얘기만 들어도 조금 잘 사는 집에서 사촌 친척들 다 와서 밥을 해먹었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조금만 잘 살아도 그 대부분 못 사는 집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죠. 여기서 보면 여자들이 그 앞에 노래도 들으면서 맥주도 마시면서 밥을 못 먹는데 맥주를 마시는 거 없잖아요. 청요리를 먹고 있죠. 청요리. 네, 그 서양의 것인 담배도 피면서 네, 다야 캐럿 반지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양품점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수입품을 판매하는 거죠. 화장품부터 네, 맞아요. 가방, 네. 티셔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 그런 뭐랄까 콜렉션 샵 같은 그런 개념인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문화를 누리던 여성들의 어떻게 보면 한정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전쟁 후 이야기라고 우리가 전쟁 후 배경으로 한 얘기라고 했는데 이 영화에 보면은 영어 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좀 해볼까요? 당시 미군들이 이제 한국에 와 있었을 거고 또 미군들이 갖고 온 뭐 초콜릿이나 뭐 그런 게 되게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과자였을 거고. 그러니까 아까 그 오순영 친구 최은주 대사 중에도 소풍 말고 피크닉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이런 거. 근데 또 네. 영화에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양장점 주인 사장이 오마담에게 자기가 사랑 고백을 하면서 그 부분을 꼭 마담 I love you 이렇게 영어로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약간 트렌드 세터? 자기가 네네. 트렌드 세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미국 쪽 영어에 관심이 많고 서양 예. 문화에 관심이 많고 이런 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쪽에 대학 교수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이제 타이피스트 박은미 같은 경우에도 좀 일종의 이제 미국 쪽 관련된 이제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에서 타이피스트로 일하는 걸로 나오고 거기서 갖고 온 이제 물건을 주면서 이제 장 교수한테 그러죠. 프리젠토. 되게 일본식 영화를.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제비 같은 이제 신순호 네. 이 사람도 이제 어떤 관계야 물어보면 그저 프렌드죠. 네, 맞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신춘호가 듣는 음악도 보면 전부 재즈라던가 아니면 실내악이라던가 레코드 음악을 많이 트는데 저는 이게 배경음악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직접 신춘호가 트는 음악으로 판명이 나는 그 음악들이 전부 다 당시 서양에서 나왔던 그런 음악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아마 제가 전쟁 이후에 살지 않았지만 치영님은 아마 사셨으니까 아실 텐데 전쟁 이후에 사람들의 가치관에 많은 혼란이 왔을 거예요. 자신들이 지키던 것을 고수하고 한국의 문화를 이제 지키다가 갑자기 외세로부터 자신들이 뜻하지 않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여태까지 누려왔던 것에 대한 경시 풍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전쟁을 겪으면서 들어온 서양 문물에 대한 환상이나 뭔가 그런 동경 같은 네. 것들이 갑자기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시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웠다, 좀 뭔가 이렇게 잘 산다, 잘 나간다 이런 의미가 어떻게 보면 외국 문물을 얼마나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는지가 그런 척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오마담이 계속 처음부터 한복을 입고 등장을 하는데 중간에 양장으로 갈아입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건 이제 춤을 배우고 경제 생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양장으로 갈아입죠. 근데 나중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땐 다시 한복 차림이 되긴 했죠. 네. 당시가 이제 기억나세요? 한국 전쟁이 네. 53년도에 이제 수련이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는 상황을 저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을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 또 반대편에 생존에 대한 이제 욕망이 무럭무럭 솟아나고 그런 것들이 성욕이든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발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내일은 없고 오늘만 살자라는 정서들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내일이 어떻게 되든 오늘 좀 즐겨보자 하는 이제 향락주의가 팽배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거의 세기말 같은 그런. 예, 어차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살아남은 사람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보면서 이제 댄스홀이라는 게 이제 영화에서 중간중간 네. 나오잖아요. 그 장면 자체가 저는 위대한 개츠비 네. 최근에 나온 그걸 연상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화려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밴드가 나오고 춤을 추고 그 문화를 즐기는 것 자체가 그 서양의 그 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네.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근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위대한 개츠비가 나왔던 그 시절이 그 미국이 가장 석유로 돈을 많이 벌고 골드러시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했던 그 시절이었죠. 20년대였나? 네, 1920년대? 네, 네, 그때였는데 그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전쟁 몇 년 지나지 않아 3년 정도 지났던 대한민국에서 그런 문화를 즐기는 상류층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댄스홀 같은 경우에 강점기 시대에도 있었던 걸로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신문 사설 중에 그런 신문 사설이었던가 어떤 잡지였던가 거기에 제목이 서울의 댄스홀을 허하라 이런 예, 이런 사실 기사가 저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 서울의 댄스홀을 댄스, 허하라. 댄스홀. 네, 1947년 삼천리라는 잡지 1월호에 실린 사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이거를 이제 90년대에 김진송이라는 분이 현대성의 형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목을 거기서 따오셨더라고요. 서울의 댄스홀을 허하라. 그러면서 사실 이 사설이 한국의 어떤 레코드 가게 사장님하고 무슨 마담이라고 불리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기생 그리고 여배우 이런 분들이 같이 당시 이제 치안을 담당하던 일본인 그 서울에서 치안 담당하던 일본인 국장에게 미쓰바시 국장에게 서울에도 댄스홀을 만들어주세요. 다른 나라에 다 있는데 서울에만 없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서울이 좀 어려우면은 그 뭐 영등포나 동대문 박청량리에 만들어주세요. 이런 거를 요청하는 거였다 그래요. 예. 근데 이 현대성의 형성이라는 책을 쓰신 이 김진송 씨가 이 책에서 그때 그 시절이 한국에 이제 처음 이제 대중문화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가 30년대였다고. 예, 그래서 춤이라는 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시점이 춤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도 있었고 그게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반대로 이 자유부인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욕망으로 빠질 수 있는 장소로 변질이 되어가지고 어둠으로 들어가서 한 몇십 년 동안, 예, 손바람난 아줌마들과 이제 제비들의 온상시로 자리 잡고 있다가, 언론에서 예, 많이 그런 기사가 항상 이 보도가 드라마 되었죠. 소재에서도 사모님 이러면서, 네. 춤추는 예. 남자가 항상 그 바람둥이고 예. 꼬신 사람으로 나오고 여자 꼬신 사람은 춤을 잘 추고. 예. 항상 이제 꽃뱀과 제비가 이제 네. 있는 곳으로 나왔다가,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좀 다시 춤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갑자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욕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욕망 속에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선영도 그렇고 그 친구인 최윤주도 그렇고 남성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농락당하는 면이 있잖아요. 이용당하고. 이용당하고. 오선영 같은 경우는 젊은 그 신춘호 청년에게 어떻게 보면 마담 알라뷰 이렇게까지 말을 해놓고도 이제 다른 여자와 가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아, 마담 알러뷰 한 거 혹시 양정점 사장 아니었나요? 남생선 사정 아니에요? 신춘호였어요. 네. 그리고 최윤주 같은 경우에는 백사장으로부터 그 당시 어마어마한 돈인 200만 원을 사기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면이 또 어떻게 보면 여성이 그 당시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점인 것 같아요. 남성과 동등하게 겨룰 수 없고, 남성과 그런 내연 관계를 가지면서 그 사회적 위치를 어떻게 보면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자상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남성들이 그렇게 좀 허영심에 들뜬 여자들을 이용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좀 어떻게 보면 여성이 사회화되고 페미니즘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은 페미스트는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은 박은미 같은 은미연 이 친구가 오히려 더, 예, 타이퍼. 그렇죠. 예. 그런데 최윤주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욕망에,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욕망과 물질적 욕망 이런 것들이 둘 다 지배를 당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돈을 번다는 것 자체도 자기의 정당한 노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한탕을 통해 가지고 벌려다 근데 보니까 사실 저는 그 욕망을 드러내고 쫓는 것 자체로도 그걸 표현하는 그렇죠. 것만 자체로도 되게 진보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었나. 그런 사실 생각을 이 합니다. 영화에 드러나는 남성들의 욕망도 그다지 건전하거나 온당한 네, 맞아요. 욕망은 네. 없어요. 그래서 다 욕망이 뒤엉키는 네. 그런 상황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입장을 취할 뿐이라는 그런 네.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근데 아까 여기서 이제 춤이 어떻게 그 한국 사회에서 좀 타락이나 뭐 불륜이나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독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경제 생활을 아직 잘 모르고 순진해서 이렇게 이용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영화에서 보면 춤 자체가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영화에서는. 예.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언론 기사나 이런 데서 뭐 제비들이 사모님들 꼬셔가지고 춤추러 갔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한국 사회가 춤을 나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 영화 자체에서는 이 사람들이 불륜에 빠지고 가정을 내팽겨치는 게 춤 때문에 그려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경제나 이런 사회에 약간 순진함 아직 잘 모르고 경험이 없어서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초기에 이런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춤 자체는 되게 아름답게 그려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그 신춘호가 우리 오마담에게 이렇게 찝적대는 장면은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에로틱한 면으로 사용이 되는데 다른 댄스홀에 나오는 장면 보면은 위대한 개츠비나 아니면은 흑백 영화, 할리우드 흑백 영화에서 춤추는 장면이 나오듯이 그런 데처럼 사람들이 되게 멋있게 옷 차려입고. 그렇죠. 예, 화려하고. 예, 빅밴드가 나와가지고 음악 연주도 연주하고. 하고. 그래서 되게 상당히 고급스럽고, 예, 좀 돈이 없으면 못 갈 것 같고, 그리고 또 그쵸. 한복을 입은 사람보다 양장을 입은 사람 되게 많잖아요. 파인 드레스, 타임 드레스 입은 사람도 있고, 어깨를 모두 드러낸 네. 그런 화려한 드레스 입은 사람도 어깨 있고. 드러내고 등판 드러내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시 그냥 춤추는 게 막 지금 클럽에서 춤추는 그런 춤이 땀 질질 흘리고 약간 그런 춤보다는 사람들이 좀 차려입고 격식 있게 해서 사교 댄스에 즐기는 사교 가까운, 댄스. 네. 근데 그게 딱히 부정적으로 그려진 예, 것 말 같지 그대로 않아요. 사교의 장이었죠. 그렇죠. 원래 춤 자체가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서양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양의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사교상에 데뷔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네. 정도 나이가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 나이가 네. 되면은 그때 하기 위해 가지고 미리 이제 춤 같은 것도 배우고. 네. 근데 다만 여기서는 영화에서는 이제 오마담이 춤을 추지 않는 남자가 한 명 있는데 사실 남편하고 추지 않죠. 그 부분에서 고리타분하게 예, 어떻게 남편이랑 춤을 추냐. 다른 남자들하고는 추면서 남편과는 추지 않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좀. 네. 근데 원래 서양의 사교 댄스라는 것 자체가 엄격한 규칙과 매너가 있죠. 그걸 지키면서 서로가 이제 춤을 추는 건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춤을 추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친분도 쌓고 거기서 이제 뭐 연애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목적 자체는 서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사교의 장, 좀 더 예. 편하게 네. 이제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교의 장이었던 거라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클럽의 뭐 이런 뭐랄까 부비부비 댄스하고는 이제 격이 다른 춤인 거죠. 그래서 아예 뜻 자체가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처음에 음지에서 시작이 됐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언론이나 이런 문제점이 대한민국 이제 대중한테 드러내기에는 뭐 지루박 뭐 이런 거 해서 막 이제 안에서 막 제비가 뭐 사모님을 꼬셔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사교가 아닌 뭔가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으로 이제 오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겠죠. 뭐 그것까지는 그렇게 확인할 박아 바가 놓다 없고. 보니까 그렇게 나중에 찍다 보니까 그런 불륜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더 가고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모든 사회에서 사람이 안 죽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회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로 죽는 사람들 퍼센테이지는 생기잖아요. 네, 있을 수밖에 예, 없죠. 이런 이제 뭐 춤추는 어디서든지, 공간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몇 장면을 가지고 그 자리를 이렇게 나중에 찍어버리면은 그 장소에 오히려 그렇게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로 더 붐비게 되고. 붐비게 돼서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정말 춤이 좋아서 슈퍼스타 K나 이번에 요즘에 하는 이제
나인댄스인가요? 예. 그런데 이제 출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죠. 네. 근데 이 오마담을 댄스홀에 소개해주는 사람이 신춘호잖아요. 네. 근데 오마담에게 춤은 여기서 쾌락일까요? 아니면 사교일까요? 뭘까요? 처음에는 오마담한테 춤은 사교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독립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될 하나의 뭐 코드? 그러니까 뭐 예, 어느 정도 뭐 글자를 읽을 줄 알고 뭐 말을 할 줄 알고 할 수 있게끔 그런 하나. 어떻게 보면 독립된 인격체가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춤이 나타나는. 예,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운전면허증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저는 약간 오선영이 이제 춤을 배우고 나서 춤을 출 줄 알게 되고 나서 최윤주를 만나서 최윤주가 이제 너 이제 춤도 출 줄 아니? 하면서 네 얼굴에 다 이제 춤 출 수 있다고 쓰여 있어 이럴 때 되게 뭐 이렇게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왜 요즘 세대 막 명품 가방 하나 생기면 이 정도야 뭐 원래 다 기본으로 있는 거 아니야? 예, 약간 그렇죠. 이런 허영심이 조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들어가 있죠. 물론 이제 오선영의 독립적인 뭐 여성으로서의 뭐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 오선영이 가진 나도 잘 나가는 여자다, 나도 배우고 뭐 이렇게 자유로운 하나의 뭐 인격체다라는 그런 허영심이 조금 묻어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만나는 장소가 이제 그 명사부인 동창회한 화교회에서 만나요. 네. 화교회에서 만나는데 보니까 오선영이 봤을 때는 오선영이 좀 처음에 위축돼 있는 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 보이고 돈이 잘 있어 나가고. 보이고 문화적으로도 뭔가 잘 알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것들이 그냥 너무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교수아내라는 네. 명칭으로 이제 들어온 그러니까 거죠.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교수아내라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도 오선영도 옛날 결혼하기 전에는 좀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애 키우면서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갇혀 있지 않았냐. 뭐 일종의 그 노라 인형의 집의 노라처럼. 예. 그러니까 항상 이런 고민은 인간으로서 남자든 여자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회적인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아실현 뭐 이런 것과 그 안에서 좀 더 높고 남들을 어떻게 보면 좀 부릴 수 있는 위치에 가고 싶은 허영심 이 사이에 항상 그 조율과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걸 좀 구별을 잘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또 같아요. 춤에 이제 한 예. 가지 측면이 더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 있을 때는 오마담이 외부의 유혹에서 안전하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네. 다른 남자에게서 유혹을 받지 않는데 댄스홀과 춤을 통해서 되게 오마담이 어떻게 보면은 불륜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자신이 다른 남자에게서 유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자신이 어느 정도 유혹하는 것 같이 묘사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춤이 좀 약간 그런 유혹 그런 면에서는 자유일 수도 있겠고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비도덕적인 불륜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가정하고 댄스홀의 그런 면에서는 대비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공간으로 묘사되는 것 같아요. 신춘호도 이런 대사를 이제 오선영한테 하는데 그러니까 오선영 보고 젊고 아름답고 양장이라도 하면 벨이 구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여성이 듣고 싶어하는 칭찬이에요. 그게. 근데 오선영은 가정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들을 수가 없죠. 오히려 가정 안에서는 책임과 의무, 어머니로서의 위치만 있을 뿐이지 아내로서의 위치만 있을 뿐이지 그런 대접을 사회에 나와서만 댄스홀에 가서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선영이라는 이 인물이 가정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영화 시작할 때도 이제 그 장교수가 이제 뭐 글 써야 될 게 있다고 하는데 이제 오선영이 여보 오늘은 그만하고 쉬어요. 같이 라면 먹자고 하는데 남편은 안 그러잖아요. 못 알아듣죠? 알아들으면서 할 일 없는데 그냥 쓰고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런 부분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오선영 또 어떤 이제 그 여자로서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욕망 자체가 충족되지 못하는 가정 안에서 상태였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런 것을 밖에 나가서 찾을 수 있었죠. 안에서 못 찾으면 밖에서 찾아야죠. 이 맥락은 현대에도 유효한 것 같아요. 똑같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이제 사랑과 전쟁을 찍게 되는 모든 요인인 것 같은데. 항상 막상 드라마에 나오는 단골 소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오선영의 얼굴을 보면은 이제
입 옆에 점이 하나 있는데 네. 네. 마릴린 먼로 점이랑 똑같아요. 아, 연상이 안 됐었는데, 네. 저는 그 되게 화면이 오선영을 비출 때 오선영이 사실 눈빛 연기보다 입을 이용한 연기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려고 많이 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입술을 보조개도 통해서. 또 여기 하나 있고 해서 되게 이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영모 감독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디테일을. 당시에 그 최고의 이제 섹시 심볼이 그 마들린 몬로잖아요. 마들린 먼로? 메릴린 메릴린 먼로. 메릴린 먼로인데. 아, 네. 그냥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이제 그 중간에 등장하는 이제 그 춤추는 장면 있어요. 전문 댄서가 나와가지고. 네, 되게 화려한 술 달린 옷을 입고. 댄스홀에서. 네, 댄스홀에서 춤을 그 만보 춤을 추는데 네. 이분 또 실제로 이제 전문 그 당시에 유명했던 댄서분을 이제 섭외해가지고 네.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보킷이라는 이제 그 전문 댄서였고 그 다음에 그 연주하는 그 빅밴드 악단도 박정근 악단과 박추근 악단 그 두 가지로 지금 나와서 제가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이제 세션 악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악단이라는 것 자체가 대접을 못 받는데 그 당시에는 전문 악단이라는 것 자체가 생음악. 예. 생음악 할 수 있는. 근데 사실 되게 감독님의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여기 영화 보면 차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도 나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빈티지 서양 차들 음. 비행기도 나오고 예, 국내선이지만 그렇죠. 예, 국제선은 아니고 근데 정말 그런 거 그 당시 그렇게 전쟁 후에 촬영하려면 영화 제작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것 당시에 같아요. 뭐 블록버스터 뭐 100억 그렇죠. 100억대 네. 100억대 제작비들을 이렇게 초당 몇백억 이렇게 나오는 엄청난 영화. 굉장히 비싼 네. 영화이고 뭐 제가 뭐 카메라 워킹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당시에 여러 가지 실험적인 카메라 기법도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크레인 같은 경우를 처음 제작해가지고 공중 촬영 같은 거요? 뭐 이동 촬영을 할 수 있게 네, 카메라 워킹이 있잖아요. 아마 딴소울에서 그런 거 사용했을 것 같네요. 딴소울 예.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주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영화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네. 이 영화에 보면 또 이제 위스키나 담배 같은 것도 나오는데, 사실 네. 제가 얼마 전에까지 봤던 미국 드라마 중에서 매드맨이라고 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광고회사에서 예. 저도 1시즌은 봤습니다. 네, 저는 미국 못 드라마가 봤어요. 있는데, 네.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60년대 당시 모습을 굉장히 정확하게 재현해 놓은 걸로 예, 평을 많이 유명한- 받았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이제 그 미국에 잘 나가는 광고회사 중역들이 주인공인데 남자들이 항상 점심시간 되면은 위스키 한 잔씩 마시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담배를 펴요.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럭키 스트라이크를 피우죠. 네, 럭키 스트라이크가 그 광고회사에게 광고를 주는 클라이언트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여자들은 심지어 자기가 임신한 여자들 담배를 피고 또 자기 옆에 아기가 있는데도 엄마들이 거리낌 없이 담배를 필 정도로 당시에는 이제 담배의 해악이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 그게 광고가 덜 되었던 맞아요. 시기라 그래요. 막 부각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이제 막 그 정부에서 이제 그 금지를 하자 이런 네, 것들이 그게 막 이제 나오고 미대 중반에서 나오고 그리고 거기 여자들이 하는 직업이 초반에는 이제 전부 비서들. 근데 타이피스트죠. 타이퍼를 갖고 타이핑을 하는 비서들인데 거기도 이제 당시 남녀 차별이나 인종적 차별 요소가 60년대 미국에서 어땠나가 잘 드러나는데 타이퍼를 주면서 그 비서 중에서 이제 비서들을 관리하는 여성 직원이 새로운 비서에게 타이핑하는 이 기계를 주면서 이거는 너무 기술이 어려워서 여자들이 배울 수 있어서 잘 모르겠어 이런 대답을 하면 주거든요. 그래서 타이퍼라는 기술 지금 보면 구식인 기술조차도 여자들이 당시에는 배우기 어려운 그런 기술이었고 또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제 비서들로 타이핑하는 직업을 갖고 온 거 나오는데 50년대에 만들어진 한국 영화에서도 그런 요소가 발견된다는 게 당시 이제 사람들이 이 감독이나 아니면 당시 여기 영화에서 그려진 캐릭터들이 그 미국 문물에 얼마나 위스키나 담배 같은 그런 문물을 이렇게 자기들이 그 트렌드 세터라고 생각하고 가져왔고 그런 것도 보였고요. 예, 그 또 같은 부분이 또 보여요.
머드맨. 매드맨. 네. 그 메디슨 아베님의 광고회사가 많았다 그래서 광고맨들이 그러니까 그 드라마 같은 경우에서 이 여성이라는 직업이 타이피스트지만은 남성들이 뽑은 거는 타이핑과 동시에 어떤 이제 성적인 대상으로 사무실에 뽑은 걸로 좀 계속 보여요. 네. 계속 성희롱의 대상으로 계속 그런 농담을 하고 또 사실 또 지금 또 그런 부분이 많지만은 뭐 여성 취업의 미모 외모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도 많잖아요, 사실은. 네. 여기서도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리고 또 매드맨이 보면 거기 주인공 여자가 비서에서 조금씩 광고회사의 그 중역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여성들의 그 욕망이나 사회생활 나가는 거 그랬는데, 이 자유부인도 그런 측면에서 되게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외모에 대한 평가, 여성에 대한 외모에 대한 평가나 그걸로 이제 신분을 나누고 뭔가 이렇게 위치를 정하는 그런 권력이 사실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맞는데 그 똑같은 권력이 남성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사회가. 오히려 남성에게도 잘생기게 강요하고 남성에게도 예쁘게 꾸미고 자신 스스로를 그루밍할 줄 아는 남자를 더 높게 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이제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역행하고 있지 않나, 차별이. 뭐 그렇게 더 되면 될수록 저 같은 이제 외모에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 최정점에 쓰게 될까요? 그럼요. 잘생겼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치아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딴 데로 생 것 같은데. 대통령 외모라고 봐야 되겠죠? 네. 원빈 와서 대결하셔야 돼. 어따 대고 원빈. 죄송합니다. 참, 이거 저희 청취자분들이야 팟캐스트라서 저희를 얼굴을 못 보시니까 괜찮은데 같이 녹음하는 입장이라 참. 아니, 곧 치양님 신상 곧 털릴 것 같아요. 이런 발언 계속 하시면. 네. 여기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오션영 씨가 이제 취업을 하는데 거기 월급이 5, 6만원 정도로 나와요, 한 달에. 5, 6만원 준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백사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화장품 최고급으로 쓰십시오 하는. 3번 얘기하죠, 예. 최고급으로. 당시엔 또 이 말이 유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화장품이 한 세트가, 9,800원이었나요? 아니요. 98,000원? 24,000원이었어. 미국제 맥스 파우더라는 제품인데 24,000원이었어요. 월급이 6만원인데 화장품이 월급의 절반 정도. 예, 거의 화장품 가게 매니저면은 요즘으로 따지면 한 300만원 정도 될까요, 월급이? 네. 그 정도 되겠죠? 친구께. 예? 그 정도 되겠죠? 안 되나? 200.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고급 매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백화점의 이제 명품관의 이제 매니저죠. 네. 명품관의 보면은 프랑스 향수와 미국산 화장품을 파는 가게라고 양장점. 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 명품점의 매니저인데 그 사람 월급의 절반 정도라고 하면은 요즘 여자들도 자신의 월급 이상이 되는 가방이나 뭐 이런 것들 사는데 거리낌 없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장품 24,000원인데 근데 또 200만원 사기를 당하는데 이 돈 가치가 제가 헷갈려요. 그래서 거의가 100배라는 건데 화장품 가격 100배나 단위 정도 되려나 그러면. 네. 근데 정말 이 화장품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해외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자유롭게 외부에서 사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프랑스 향수 나 미국 화장품은 어쩌면 미군이나 이런 데 통하지 않았으면 구입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당시 자유롭게 우리가 수출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예전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줌마들이 이제 가방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방문 판매. 그러니까 그 부잣집 이런 데서 이번에 미군 부대에서 빼온 거라고 그런 식으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이런 상회에서 프랑스 향수나 미국 화장품을 판다는 건 정말 미국의 아주 고급 미군의 커넥션을 갖고 있던가 정말 최소수만 가능했던.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이 당시에 이제 물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 생산할 수 없는 구조였잖아요. 뭔가 산업시설이라던가 농업시설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돼 있었고 오롯이 이제 외국에서 원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경제가 꾸려져 나가고 있는데 근데 정상적으로 되면 그것들이 다 공평하게 분배가 돼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건 50년 후인 지금도 사실 힘든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어떤 이제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뇌물을 바치고
그런 조정을 하는 사람이 이제 돈을 벌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욕망 구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 권력 구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개선되어 가는 것처럼 이제 거짓으로 홍보를 하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지점인 것 같고. 이 당시에 만들어진 다른 영화들 보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도시의 상류나 해외 문물을 갖고 온 사람들의 삶을 그린 영화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영화가 또 되게 다른 영화하고 차별되지 않나. 오히려 저는 이 영화가 그런 애정씬 때문에 이슈가 됐다는 것보다는 그런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계층의 격차가 드러나서 더 이슈가 되어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혹은 정말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소위 요즘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남에 압구정 사는 사람들이 해외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쵸. 미국의 최신 유행하는 음악이나 이런 마약 갖고 와서 마약 근데 파티한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나, 무엇을 즐기나,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문화생활 하나 궁금하듯이, 영화 보면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세대들도 약간 그런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예전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사인표 시네가 나왔던 사람은 그대 품 안에서 그런 오렌지족의 문화를 이제 사인표가 손가락 까딱까딱거리면서 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신흥 이제 강남 부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치양님이 한 160살 되셨나요? 확실히 저희가 기억하는 게 참 다르죠. 기억력이 좋으신 건지 진짜 200살이신 건지. 정말 음악도 보면 여기 망보도 나오고 재즈도 나오고 클래식 음악도 나오고 블루스 음악도 나오고 전부 서양의 음악. 근데 이 돈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게 이게 56년도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근데 돈 가치가 어떻게 될까 해서 막 찾아봤는데 공부 좀 진짜 많이 하시나? 김승옥 씨 소설 중에 1964년 겨울인가 1962년 겨울인가 이런 작품이 있어요. 1960년대 초반에 이제 내용을 다뤘던 이제 서울에서 이제 다뤘던 이제 소설인데 거기서 이제 한 남자가 이제 자기 부인이 죽고 그거를 이제 영안실에 이제 시체 해부용으로 기증을 하고 받는 보상금이 4,000원으로 나와요. 아유, 참, 이거 별로 감이 안 오는데요. 시치 보상, 지금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1963년에 삼양라면이 10원 했고요. 이제 그건 좀 감이 오네요. 한림다방에서 커피가 30원 했어요, 1965년에. 그러니까 보통 한 몇십 원 정도면 지금 몇천 원 정도랑 비슷하다는 말씀. 그리고 1958년 아리랑 담배 한 갑이 200원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1960년대 3사 화폐 개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근데 사실 이 신춘호 씨가 영화에서 신춘호가 처음에 오바달라고 나올 때 카메라 갖고 있잖아요. 신춘호는 딱히 직업도 없는 사람인데 보면은 레코드판도 있고 새빵살이 하는 것처럼 나오죠. 그렇죠. 위스키도 마시고 양장도 있고 카메라까지 있어요. 대학생으로 나오죠. 대학생이었나? 부모님이 굉장히 잘 사나 봐요. 그래서 카메라까지 있는 것도 근데 신춘호를 보면서 저는 되게 현대 젊은이들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미래에 대한 설계나 계획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의 쾌락을 솔직하게 쫓는 그런 모습이 되게 지금 시대와 닮아 있다라는 양다리도 걸치면서 그렇죠. 자신이 편리하고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이제 논리를 펼치는 그런 모습이 되게 그래서 남편 있는 와이프도 자기 마음에 들면 유혹하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이 이제 자기 양다리를 걸쳤다는 걸 드러났을 때 오선영에게 오히려 이제 적반하장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나랑 놀아놨으니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이용당한 거다 이렇게 역으로 논리를 펼치는데 와 이거 똑똑한 건지 아니 이거 시나리오 쓰신 분하고 감독님이 그런 거 되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많이 겪어보셨나? 분명히 여자들하고 연애도 좀 많이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거 알아야 또 쓸 수 있으니까. 아무튼 정말 이모저모해서 되게 한국 50년대 사회상도 들여볼 수도 있고 정말 여성의 위치 이런 것들도 잘 만든 영화였던 것 같아요. 지금 봐도 뒤처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논의될 지점이 있는 그런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자유부인이라는 이 영화 자체가 그 후에 생산된 수많은 부인 시리즈의 이제 원조격 조상급이죠. 흔히 알고 있는 에마 부인 부인에서 조소 부인 바람났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건 자유분이라는 영화는 어떤 일종의 예술 영화식으로 그냥 잘 만든 윌메이드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 후에 이제 나온 이제 아루자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이제 그 성적 욕망과 그런 이제 그 황색 영화식으로 좀 네. 변질돼가지고 남성들의 만드는- 욕망이죠. 예. 남성들의 성적 욕망을 예, 투영한.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냥 그 C급, D급 영화식으로만 많이 만들어졌죠. 비디오판 영화로. 아니 이렇게 좋은 영화를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인식이 네.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때부터 이제 그 댄스홀이라는 공간, 딴스홀이라는 공간 자체가 불륜의 상징으로 이제 되어 보였고 어떻게 된 반면에 그런 부분들이 아쉽죠. 그런데 그런 것들 자체가 이 자유분이라는 영화 자체가 당시에 15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흥행 순위가 1위였다는 점 네. 이게 대단하죠.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극장들 뭐 집계가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봤을 수도 있어요. 몰래 들어가는 사람도 많았을 예, 거고. 그리고 뭐 하고 난 다음에 또 뭐 세금 문제 때문에 좀 줄였을 뭐 수도 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네 좋은 영화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지한 약사님. 아, 네. 저도 영화를 이번 기회에 보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네. 아무튼 한국 영상 자료원에도 이런 영화를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게 유튜브에 공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감사를 네. 다른 영화들도 이제 하나씩 봐야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좀 띄엄띄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또 언제나처럼 두서없이 두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보자면은 이게 마지막 결말에서는 네, 네. 좀 그 입장이 상반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는 이제 자유에 대한 부인들의 자유, 여성에 대한 자유였는데 네. 마지막에는 그 감독님 양보를 한 건지 아니면 원작에서 양보가 된 건지 오선영 씨를 부정하게 심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훈적으로 그렇게 개봉주의 영화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건 정말 어떤 선택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지금 이 상태로 나가도 사회적 반향이 굉장히 큰 영화인데 끝에 몇 분이라도 그런 장면을 좀 넣어서 감독님이 타협하신 걸 수도 있지 않나. 아, 갑자기 설국열차의 배꼽이 생각나네요. 아, 배꼽이 네. 네. 참. 근데 예, 사실 그 장면이 정말 감독이 그런 도덕적으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훨씬 분량을 늘릴 수도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끝에 가서 이제 가정이 얼마나 제대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돌아가는지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이제 아들하고 오마담이 포옹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뒷부분에 여지를 좀 남겨두는데 감독님이 그 부분을 그렇게 크게 쓰실 의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변명거리는 되는 거죠, 대신. 거기서 왜 이런 불륜 영화를 만든 아닙니다. 저는 개몽주의 그렇죠. 영화를 만든 예, 겁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포장을. 그렇게 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정말 영화 보면은 개몽적인 그 부분은 그렇게 몇 분 안 된다는 거. 근데 저는 오히려 감독님의 의도라기보다는 그게 이 시대 혹은 그 시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여성의 한계점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를 그렇게 추구하다가도 결국에는 가정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유야무야 나의 자기 성찰이나 뭐 자아 실현은 유야무야 이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여성의 위치를 어떻게 보면 되게 비극적으로 그렇게 볼수 드러냈다고 있겠네요. 저는 네. 오히려 이해를 했기 때문에 네. 감독님이 뭐 그런 걸 갑자기 이제 엔딩을 이제 흐리게 했다기보다는 네.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수가 몇 마디 하는 것에 금방 설득이 되죠. 그렇죠. 그거 하는 그리고 거는. 자식이 앞에 있는데 또 그동안의 자신의 뭐 또 잘못이나 이런 자식을 보고서 또 이제 뉘우치고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성이 진짜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교수 남편이 이제 자기 오마담이 자꾸 밖에 가니까 왜 아이가 고아같이 내버려두냐고.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아버지가 있는데 왜 고아예요? 근데 엄마만 없으면은 아이는 마치 엄마가 그 육아 이런 가정을 모두 케어해야 그렇죠. 되는 것처럼 교수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오마담이 처음에 화를 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경수가 엄마 맞냐고 문 열어달라고 막 떼쓰는 장면 보면 사실
세상에 모든 엄마들이 그 보면은 좀 마음이 그렇죠. 아플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대학교 수고 4시에 퇴근하면 집에 와서 경수 봐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도 그 엄마가 없으니까 애를 왜 고아처럼 제자들 만나야죠. 네. 그 맛에 대학 교수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독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네. 정말 그 장면이 여성의 그런 사회적 가정에서 한계? 보여주는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또 이 영화가 또 저는 또 의미를 두고 싶은 게 1956년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조국 재건이라는 명제에 매달려가지고 열심히 이제 국토 건설을 하고 있고 전쟁으로 불탄 집을 다시 짓고 이제 농토를 개간하고 있을 시대인데 이 시대에 그 주제 자체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네. 그리고 이 관심 자체를 1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봐서 당시에 또 흥행순위가 1위가 됐다는 것 자체가 네. 사람이라는 건 역시 뭔가 일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놀이를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보게 됐어요. 느끼게 됐어요. 생존을 뛰어넘는 네. 그 사회적인 욕망이라는 거가 있는 거죠. 인간에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고 물론 생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이상의, 나의 네. 욕망. 그래서 더 열심히 놀아야 되겠어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네. 자, 영화를 본 후에 결론은 이제 각자 네. 내리시는 걸로. 네네. 거기까지는 뭐, 네. 어쨌든 뭐, 이 정도로, 뭐, 자유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우리 녹음할 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다음 회 설명. 예, 다음 해는 이제 저희가 저번에 시를 한번 했잖아요. 네. 시를 이제 그 신춘문을 통해 가지고 시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이제 시랑 놀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뭐 소설이 좀 섭섭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웃어줘요. 빨리 웃어주세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 넘어가지. 빨리 웃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네. 또 이제 우리나라 소설의 이제 원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소설이 역시 어떤 나이 건가. 많으신 200살, 200살. 원조 소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금오신화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오신화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김시습이라는 당대의 그 선제 김시습이 이제 쓴 작품으로 네. 안에 뭐 이제 이생주장전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단편이 5개가 된 아, 벌써 졸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이제 그 네. 한글이 아니라 한문 소설입니다. 한글 소설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홍길동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앞시대에 이제 만들어졌던 이제 작품이고요. 포인트는 이제 짧다는 것, 네. 한문 소설이지만 한글로 번역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소설이라는 것. 나름 또 라면 먹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치양님이 10대에 읽으셨던 네. 책이래요. 오래 사셔가지고. 네, 그때 발간됐던. 저희가 아무튼 이런 소설을 가지고서도 재밌게 우리 대중의 막 취향에 맞게 즐겁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은 금오신화로 또 찾아뵙는 걸로 보고. 저희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노래 틀어놓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아, 우리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기술이 BGM도 우리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네. 그 우리 자유부인에서 어떤 노래를 들어가 볼까요? 어떤 노래 추천해 그 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처음에 들었던 노래를 좀 예, 끝까지 처음에 네. 이제 오리지널 mambo 노래를 뭐 체리 블러썸 어쩌고 체리 핑크 mambo를 아, 체리 핑크 mambo. mambo를 네. 끝까지 한번 중간에 뭐 끄시는 분은 이제 끄셔도 돼요. 네, 네. 네, 여기는 날로 발전해가는 상수약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